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양도소득세 문제풀이 3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 그 전반적인 계산 과정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겠는데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먼저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에 관련된 문제인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실지 거래가격에 의해 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에 관련된 문제죠.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가 수치 보관되어 있다. 27의 문제입니다. 1번입니다.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작성 비용. 자, 여러분 이거는 양도소득세 그 신고할 때 주로 전문 세무사한테 맡기잖아요. 역시 신고 비용 들어가니까 직접 양도 비용에 들어갑니다. 납부 의무자가 양도자가 동일한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재건축 부담금을 부담했다. 이것도 자본적 지출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 양도자산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입니다. 바로 이것은 수익적 지출이죠. 여러분, 이 수익적 지출은요, 현상 유지를 위한 비용입니다. 현상 유지. 현상 유지를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회계학에서는 이건 뭘로 처리합니까? 수선비로 처리합니다. 이런 것들은 공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양도자산의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입니다. 변호사한테 소송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 지출한 연도에 각 사업연도 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 여러분, 쟁송비용입니다. 소송할 때 들어가는 이런 소송비용도 또 소송비용이라든가 화해비용입니다. 이런 것들도 자본적 지출로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5번,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공정비용입니다. 여러분, 이 공정비용도 직접 양도비용에 들어갑니다. 직접 양도비용, 공정비용. 공정비용이라든가 또 임시대금이라든가 또 증권거래세 또 뭐 채권 매각 차손 있죠. 이런 국민주택채권 사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국민주택채권 사는데 금융기관에다가 처분할 매각하면서 차익 생긴 겁니다. 채권 매각 차손도 직접 양도비용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거기 해설 나왔는데요. 텍스트에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해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득세법상 건물의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26회인데요. 여러분 미등기 자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여러분 미등기 자산은요 등기를 하지 않고 판 거 아니겠습니까? 미등기 자산은 양도소득세 세율이 70%입니다. 그리고 미등기 자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1번 100분의 70의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8글자를 4글자로 하면 적용배제가 되겠습니다. 적용배제라는 것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상가 건물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여러분, 장기보유 특별공제는요, 토지라든가 건물, 조합원 입주권 3년 이상 보유하면 혜택이 있습니다. 3번입니다. 1세대 1주택을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입니다. 고가주택은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인데 2년 6개월이 가세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틀렸죠? 3번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1세대 1주택은요 양도가액 12억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겠지만 실제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데 1세대 1주택일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최대 80%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러면 보유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할 때 양도차익의 12%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4%입니다. 3년 이상 보유 4년이면 3년 이상 보유 4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2%, 또 거주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 양도차익의 12%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10년을 보유했고 10년을 거주했다면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하는 경우에만 장기보유가 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건물의 양도차익에 그렇죠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그렇죠.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는데 보유기간에 따라서 혜택이 달라집니다. 5번 보유기간이 12년인 등기된 상가건물입니다.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24%다. 여러분 자 토지와 건물은요 3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6%입니다. 3년에서 4년은 양도차익의 6%. 그러니까 1년에 2%지요. 그러면 4년 이상 5년 미만은 8%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2년 보유했다잖아요. 12년 이상 보유했다. 그러면 24%가 되겠죠. 1년에 2%니까요. 그래서 거기 12년 보유했을 때는 24%이다. 맞습니다. 해설 나왔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은 3년 이상 보유기간 연 4%, 3년 이상 거주기간 연 4%, 즉 10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하고 양도했다면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2015년 6월에 양도한 거주자의 국내 수재에 등기된 토지 보유기간은 1년 6개월입니다. 여러분 1년 6개월이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2015년 중 다른 양도거래는 없었다. 24회 기출제 문제를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취득시 기준시가는 7천만원, 실지 거래가격은 9천만원입니다. 실지 취득가액이 9천이고 양도시 기준시가 1억, 그리고 실지 거래가격은 1억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은 200만원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준시가도 나와 있고 실거래가도 나와 있지만 지금은 다 실거래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여러분 실지 양도가액이 얼마입니까? 실지 양도가액이 얼마예요? 1억 2,500이죠. 그리고 여기서 실지 취득가액을 뺍니다. 실지 취득가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실지 취득가액 9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뭘 공제했습니까? 자본적 지출과 직접 양도 비용입니다. 자본적 지출과 직접 양도 비용이 얼마 나왔습니까? 아주 적네요. 200만원 나왔네요. 자, 이거 공제하면 뭐가 나옵니까? 양도 차익이 나오죠. 자, 양도 차익이 얼마 나옵니까? 네, 3,300만원인가요? 자, 여기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빼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혜택이 없습니다. 0입니다. 왜? 보유기간이 1년 6개월이니까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게 되면 양도소득 금액이 3,300만원입니다. 여기서 뭘 공제합니까?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뺍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 공제합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3,050만원이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3,050만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해설도 잘 보시기 바라고요. 2번으로 넘어갑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입니다. 단 거주자가 국내 소재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다. 24회 때 출제인데요. 자, 1번입니다. 아주 이 문제가 24회 때 나왔는데 아주 애매하게 나왔어요. 1번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와 건물 가로 열고 미등기 자산 양도는 제외된다. 미등기는 장기보유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없었죠. 한정하여, 여기 문장은 한정하여입니다. 한정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여러분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맞죠? 토지 건물도 맞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입주권이 빠졌기 때문에 1번이 틀렸습니다. 언뜻 보면 1번도 맞는 것 같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1번이 틀린 문장입니다. 한정하여 그랬죠. 토지 건물에 한정하여 조합원 입주권도 가능하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도 가능합니다. 조합원 입주권도 되기 때문에 1번이 틀렸고요. 2번 1세대 1주택이라 그래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그렇죠. 실지 양도가액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충족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1년에 4% 공제가 됩니다. 3번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자산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당연히 맞습니다. 4번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해도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5번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 시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97조 제4항에 따른 배우자 또는 직계존귀속 간의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직계존귀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귀속 간에 재산을 양도했을 때 2월 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한 후에 배우자는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안 됩니다. 이때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은 취득일은 언제냐? 남편이 증여한 남편이 최초에 취득한 날이 취득 시기가 돼가지고 취득 가격으로 계산합니다. 예, 그래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귀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증여받은 날이 취득일이 아닙니다. 남편이 옛날에 취득한 날로부터 취득 시기가 돼가지고 그 취득 가격으로 세금을 계산하니까 세금 양도 차익이 커지죠.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했다. 그런데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고 팔아야지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세금 부담이 상당히 커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해설 한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해설은 조합원 입주권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는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은 조합원 입주권이 나오는데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과 건물분 양도차익에 한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3번입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12년에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23회 출제 문제입니다. 여러분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요 1세대 2주택을 3년 이상, 자 이거 개정된 걸로 지금 수정했습니다. 1세대 2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자가 등기된 주택을 양도할 때 그 당시는 장기 보유가 공제됐는데 지금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사람은 아무리 오랫동안 보유했다 하더라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문제 수정한 겁니다. 2번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클 때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죠. 주택 면적과 점포 면적을 비교했더니 뭐가 커요? 주택 면적이 크면은 전부를 주택으로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 겸용주택이 되겠죠. 3번 증여자인 매형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겁니다. 즉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이 뭡니까? 부담부 증여입니다. 부담부 증여도 양도에 들어갑니다. 증여가액 중, 즉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금액에 대해서, 즉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이것이 바로 부담부 증여가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2012년도에 양도한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손해본 것이지요.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여러분, 꼭 토지를 팔아가지고 손해봤을 때, 토지를 팔았을 때 공제되는 건 아닙니다. 네, 이게 4번이 틀렸고요. 자, 거기 해설 한번 보실래요? 2012년도에 양도한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의 소득금액에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 없습니다. 즉 여러분, 만약에 올해 여러분들이 2022년도에 토지도 팔고 건물도 팔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팔았는데 토지를 팔고 이익이 1억 생겼습니다. 그런데 상가 건물을 팔아가지고 손실이 7천만 원 생겼다면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해가지고 양도차익 1억에서 양도차손 7천만 원 공제해서 3천만 원만 양도차익으로 모아서 통산해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5번입니다.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중 12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렇죠.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12억 원을 초과하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겸용주택에 관한 문제입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거주자가 갑이 단과 같은 단층입니다. 단층 겸용주택. 주택은 국내 상시 주거용이며 도시지역 내에 존재하고 있고요. 7억 원에 양도하였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건물 면적과 토지 면적으로 오른 것 그랬습니다. 26개 때 출제인데요. 자, 여러분 지금 건물과 토지가 있는데요. 일부는 주택도 있고 일부는 점포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은 얼마입니까? 주택은 80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상가는 12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가가 크잖아요. 그러면 이건 주택만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가 되겠고요. 상가 120제곱미터는 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지금 과세는 문제를 물어본 거니까. 그런데 이 토지가 얼마입니까? 토지 면적이. 건물의 부속토지가 800제곱미터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건물 과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은 상가가 120제곱미터 과세가 되겠죠. 그런데 상가의 부속토지는 안분계산하니까 토지 800제곱미터 곱하기 건축물 전체 면적 얼마입니까? 200제곱미터분의 상가 건물 120제곱미터를 계산하니까 얼마입니까? 800제곱미터 곱하기 그렇죠? 480제곱미터가 되겠습는 그래서 과세가 되는 것은 상가는 120제곱미터 과세가 되겠고 토지는 안분계산하니까 토지 부속토지 800제곱미터 곱하기 건축물 전체 연면적 200제곱미터분의 건물 면적 안분계산하니까 정답은 건물은 120제곱미터 토지는 480제곱미터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에 관련된 출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